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11월 29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이 주말에 오미크론발 미국 시장에 급락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굉장히 급락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외국인과 기관들보다는 많은 개인분들의 이 투매가 있던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35%, 코스피 시장 0.92% 정도 밀렸는데 잠시 이 수급 주체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거의 홀로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 눈부신 매수세가 있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외국인과 금융투자에 매수세가 있었고 개인들만 홀로 매도를 하는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작년에 이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어째 급락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발 이슈가 굉장히 강한 악재가 되겠구나 하는 개인들의 어떤 이 공포심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죠. 주식하는 개인들이라면 이 주말에 그렇게 미국 시장이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는 어쩌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단기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마냥 쉽지만은 않죠. 저도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백신 관련주들이 의외로 좀 강했고 물론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 약부와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특히 이 이수앱지스라든가 프레스와 형제들 같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고 나름 치료제 관련 중에서는 현대바이오의 상한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2, 3일 전부터 지금 수젠텍, 랩지노미스를 찍고 있었는데 사실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예전에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이슈로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중에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눌림목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HLB에 대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슈라는 게 이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HLB라는 회사가 이런 길을 걷고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 참조 정도 하시는 게 좋죠.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해서 바로 내려 어떻게 급등하겠지 날아가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HLB가 좀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HLB가 예전에 FA를 인수하기로 했었죠. 이게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이데일리의 출처고요. 김소연 기자님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HLB는 HLB와 FA의 소규모 합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았다고 29일 공시했죠. 오늘이죠. 이 소규모 합병으로 존속회사는 HLB, 소멸회사는 FA가 된다고 그랬고 합병 기일이 내년 1월 1일로 정확히 잡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런 합병 목적에 대해 완전 자회사의 흡수 합병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재무 안전성 구축, 그리고 향후 예정된 바이오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재무 안전성 구축과 향후 예정된 바이오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라고 설명했죠. 사실 이런 FA의 흡수합병 결정은 사실 재무 건전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R&D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재무의 건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생각보다 이 굉장한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개인들도 보면 이 개인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듯이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FA의 인수에 대한 결정은 결국 이 HLB 전체에 좋은 영향을, 재무 건전성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 특히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FA의 이런 어떤 수익 구조는 HLB의 재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HLB 그룹이 13년 만에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양곤 지주 사채제 이 신호탄인가라는 기사가 있어 보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 얘기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HLB 그룹 지주사 합격인 HLB가 회사 상징의 상표권을 곧 확보한다고 그래요. HLB 그룹 기업사들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문 만큼 HLB의 상표권 등록은 향후 정식 지주사 전환을 대비한 조치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HLB는 2020년 9월 한글 HLB 상표 10건, 영어 HLB 상표 10건 이게 각각 출원한 뒤에 최근 등록 결정서를 받아서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HLB 상표권이 확립되는 것은 HLB라는 이름이 등장한 뒤로 약 13년 만이고, 진양군 HLB 대표이사장은 앞서 2008년 전자제품 유통기업 이노지레인을 인수했는데, 이후 2009년 회사 이름을 이 자회사 현대라이프부터 약자인 HLB를 바꿨다고 하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사실 이 HLB를 쓰는 이 계열사 이름이 굉장히 많죠. 자, HLB가 포함된 기업이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셀, HLB일렉, HLB네트워크스, HLBLED까지, 그리고 HLB에너지, HLB인베스트먼트 이렇게 8곳이 되고, 최근에 인수한 G3BNT까지 HLB테라퓨틱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런 계열사들부터 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아직 낮은 이유가, 아직은 많은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상표권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쨌거나 이런 매출의 0.25%를 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기도 한다는 얘기가 이 기사의 골자가 됩니다.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또 이번 주 종가는 사실 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약간의 갭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 주봉에서 보면 일단은 추세가 아직도 무너져 있죠. 하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이 바닥에 대한 건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5개월선이 옆으로 이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강력한 이 지지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와서 어느 정도는 바닥다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HLB 생명과학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월봉에서 20개선 근처가 와 있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는 또 깨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건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세력의 힘에 있어서 바로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개선의 가격이 11,7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HLB 제약도 상당히 아슬아슬한데, 이 20개월선, 이 노란 개월선이 20개월선인데 가격으로 보면 14,300원대가 돼. 아직은 밑에 있어요. 이 가격들 오늘 내일 이제 월 말이기 때문에 종가상 깼다? 다음 달에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어도 못 돌려놓으면 추세는 계속 깨져요. 결국 추세가 우하향이란 얘기죠. 이걸 보고 우상향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당연히 우하향이기 때문에 추세가 우하향을 멈춰주려면 지켜줘야 될 자리, 즉 20개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넥스사이언스가 다행히 반등을 해줬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 시계화선을 지켜주는 게 관건이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지켜주고 다음 달부터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추세가 돌아나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넥스사이언스를 처음 봤다. 근데 나눠준 나노코박스 관리에 사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10개월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물론 얄밉게 깼다가 돌아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상승 하락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거를 맞춰주는 게 됩니다. 10개월선 가격이 18,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오늘 월요일인데 5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5주선을 잘 회복해줘야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어요. 아직은 회복을 이제 해주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봉에선 21선 돌파 안착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전 저점과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G3BNTA 국내 안구 건조증 치료제면 여러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이렇게 5개월선을 잘 지켜주면 다음 달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20주선 자리들 이탈하지 않고 있어야 추세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는데, 일봉에서 오늘 오미크론 관련해서 시장이 좀 무너질 때 무너진 거니까 내일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결국 이전 저점들이 이탈하거나 주봉에서 이렇게 20선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20개월선과 떨어지지 않는 가격, 즉 2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 선에서 다음 달부터 들어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그러나 깨지 않으면 추가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어려운 시장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HLB의 상승을 기원해 봅니다.